전 어릴 적에 정말 친한 절친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공부도 정말 잘했지만 사고방식이 정말 비상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막 20살이 되자마자 이 녀석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고 부모님 재산이 빚밖에 없어서 재산 상속 포기 후 저랑 같이 막노동을 하며 지냈죠. 전 군대를 미루고 계속 일을 했는데 그 사이 친구가 먼저 군대를 갔다 왔고 또다시 저랑 공사판을 전전했죠. 전 이 친구가 그 좋은 머리를 썩히고 돈 때문에 공사판에서 일하는 걸 옆에서 지켜만 봐야 되는 게 너무 안타깝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에게 어릴 적부터 항상 가고 싶어 했던 미국으로 가서 네 꿈을 펼쳐보라며 모아둔 돈 전부를 친구에게 줬죠. 당시 저는 곧 입대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고 이 친구가 정말 잘 되길 바랬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 친구는 이러지 말라고 계속 거절했지만 며칠간 지속된 제 설득에 결국 알았다고 하며 미국으로 떠났죠. 그리고 전 입대를 했고 너무 멀리 떨어지다 보니 면회는커녕 연락도 힘들어져서 자연스레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대하고 전 다시 공사판에서 막일을 하던 중 공사판 근처 식당 딸내미랑 눈이 맞았는데 1년 만나고 결혼하게 됐죠. 다시 시간이 흐르고 흘러 40대 중반이 된 지금 전 암에 걸려버렸습니다. 암 치료에 전념하느라 일도 못하니 모아둔 돈으로 생활했는데 수입은 없고 지출은 많아지니 통장은 어느새 텅장이 됐죠. 아내는 제게 아프기만 하고 능력도 없는 놈이라며 이제 와서 결혼한 게 너무 후회스럽답니다. 게다가 공사판에서 막일이라 하니까 남들에게 떳떳하게 남편이 뭐하는 사람인지 말하기도 창피했고 적당히 둘러대는 것도 이제 지쳤으며 돈도 못 벌고 오히려 벌어놓은 돈도 죄다 까먹으니까 암 환자인 제게 암덩이 같은 존재라며 입에 담지 못한 말을 남기고선 떠났습니다. 재산 분할이고 뭐고 제게 남은 건 뒷분이라 깔끔하게 합의 이혼했고 전 혼자가 됐죠. 막일하는 게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반평생을 성실히 살아왔고 아내가 불임 판정받아서 애를 못 낳아도 당신만 있으면 되니 괜찮다며 이때까지 아내만 보며 살아왔는데 제가 아픔으로써 모든 게 다 무너지니 제 스스로에게 원망스러웠고 절 암덩이 취급하며 매정하게 떠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암 치료고 뭐고 다 포기하고 생을 끝내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냥 죽으란 법은 없더군요. 삶의 불씨를 불어끄려던 그때 이젠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던 오래전의 절친이었던 그 친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대체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냐니까 몇 년 전부터 한국에 와서 오래전 살던 동네를 이잡듯이 뒤져가며 절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매번 못 찾고 돌아갔다가 이번에 와서 흥신소에 제 이름 석자와 생일을 알려주니 연락처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친구는 공사판에서 일했을 때와는 180도 딴판으로 변한 채 멀끔한 차림으로 사장님 포스를 풍기며 제 앞에 등장했죠. 전 친구를 보자마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친구는 이제 찾아와서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며 같이 울더군요. 그리고 그간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제 몸 상태와 현재 상황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는데 통화했을 때 어두웠던 제 목소리와 병원에 있던 말을 들었을 때 자신도 이미 어느 정도 짐작했었다고 합니다. 저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생존율이 30%라도 열심히 치료하면 꼭 나을 수 있을 거라며 돈 걱정은 이제부터 하지 말고 치료에만 전념하라고 합니다. 전 친구에게 부담 주기가 너무 미안해서 몇 번을 거절했지만 힘든 시절 자신을 믿어준 사람은 제가 유일했고 자신은 미국에서 자신이 세운 회사의 회장으로 재직 중이니 경제적인 부분은 부담 갖지 말고 자기가 하라는 대로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아내가 제게 험한 말을 하고 떠나서 저도 어차피 공사판 인생 더 살아서 뭐하나 싶어 인생 포기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 친구가 나타남으로써 제게 커다란 방패 같은 존재가 돼준다니 다시 살아볼까 하고 생각을 바꾸게 됐죠. 그렇게 2년 뒤 완치 판정까지는 아직 꽤 시간이 남았지만 열심히 항암 치료를 받아 몸은 많이 건강해졌고 친구는 자신의 성의 겸 옛 은혜를 갚는다며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치료비도 다 내줬는데 무슨 돈까지 받냐며 한사코 거절했더니 계속 제게 도움을 주고 싶다면서 안 그래도 조만간 한국에 지사를 세울 생각이니 저보고 관리만 해달라며 이것마저 무시하지 말아달란 말에 마지못해 알겠다며 친구의 마음에 응했습니다. 그렇게 전 지사장이 됐는데 사실 무늬만 지사장이지 제가 실질적으로 하는 건 거의 없다시피 했죠. 반평생 공사판에만 있던 제가 뭘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젠 지난날처럼 또다시 힘든 일은 안 해도 되고 수입도 정말 좋아져서 팔자에도 없던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소소하게 행복한 일상을 보내던 중 최근 전처가 제 근황을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을 해서 대뜸 하는 말이 자기가 돌이켜 생각해보니 정말 미안했다. 힘들 때 같이 있어줘야 했는데 자신도 너무 힘들었다. 이제라도 돌아갈 테니 받아달라길래
이 말을 듣고 솔직히 그래도 지난날 같이 살아온 약간의 정 때문에 마음이 좀 흔들리긴 했지만 너가 다시 돌아오면 내 암세포들이 다시 재발할 것 같다고. 그냥 지금처럼 평생 안 보고 살자니까 자기도 지금 몸이 많이 안 좋다며 그런 돈 좀 줄 수 있냐고 하길래 아플 때 내 주변에 있던 유일한 사람이 너였는데 너마저 날 욕하고 떠나서 나 인생 포기하려 했다. 그러다 하늘이 도와 오랜 친구와 연락이 닿아 기사회생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만약 내 친구와 연락이 안 닿아서 내가 인생 포기하고 그냥 죽었으면 너가 날 죽인 거나 다름없다.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요즘 저는 친구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제게 도움을 줬듯 저도 받아먹고만 있는 게 아닌 도움을 주고 싶기 때문이죠. 끝으로 내 친구 태성아, 언제나 고맙다.